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보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피트 헤그세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피트 헤그세스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약선에 대해 가지고 2차 공격을 한 것에 대한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공개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확답을 이렇게 또 피하면서 이 영상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를 아마 계속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9월 2일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캐리비안해에서 마약 밀수로 의심이 되는 그 배를 이렇게 또 가지고 미사일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첫 번째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두 명이 살아 있었는데 그 두 명을 그냥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공격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살을 이렇게 떠버려가지고 이거는 전쟁 범죄다라고 하면서 미국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비난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전쟁 범죄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또 있었대요.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누군가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2차 공격 그 영상을 공개를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검토 중에 있으면서 매우 책임감 있게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공개 입장을 유지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2차 공격은 전에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시피 내가 내린 지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수 작전 사령부의 이제 사령관이 내린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책임을 회피를 이렇게 또 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비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온 게 피트 헤그세스가 예전에 마약선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막 시작을 했었을 때 생존자를 남기지 말라, 킬댐 어리라고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히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불법이라는 게 이게 전쟁범죄라는 게 계속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책임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피트 헤그세스는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그런데 권력은 지금 자기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펜타곤에서 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면서 권력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기가 한 그 수많은 결정들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그 권력들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것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은 다 남 탓이야. 딱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를 한다. 나 같으면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런데 내가 내린 결정은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해가지고 이 피트 헤그세스를 이제 감싸면서 지지를 계속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피트 헤그세스는 해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에서 피트 헤그세스 지금 뭐 하는 거냐, 불법 같은 거 이렇게 또 저지르고 있는데 당장 내려와라. 지금 너는 이 국방장관 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옹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피트 헤그세스는 철면 피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철판을 이제 얼굴에다가 딱 깔고 그냥 계속 이제 버팅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할 만한 그런 짓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뷰로크러시 있지 않습니까? 연방 관료제를 지금 개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전부 다 지금 샤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다 막 바꾸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수프림 코트가 대법원이 그린라이트를 이렇게 또 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수프림 코트에서도 지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판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판결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일 대통령 이론을 지금 가지고 있다. 유니티 엑세큐티브 티오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연방 공무원의 해고 권한을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1990년대 대법원의 판례를 지금 무력화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시도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니타리 엑세큐티브 티오리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론은 행정부의 모든 직원은 대통령한테 답변을 이렇게 또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의에 따라 가지고 해고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그런 해석은 공무원을 정치적인 이유나 대통령의 변덕으로 해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보호하는 그런 현행이 있다. 공무원 제도가 이렇게 또 있는데 그 공무원 제도의 핵심 전체가 대통령의 행정부 통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 인력을 정치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임명을 하거나 해고를 하는 현행 제도에서 이렇게 또 벗어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자유해고, atwill, 해고 인력 체제를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연방 직원들을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해고 통지서에는 그냥 헌법 제2조, Article 2 Constitution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명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대통령 행정부에 누구라도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을 시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비평가들,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883년도 이제 공무원 제도 창설 이후에 볼 수 없었던 권한 장악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자르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대법원의 결정들도 지금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대법원을 본다고 하면은 보수파가 6명이고 그리고 진보파가 3명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이론, 트럼프 대통령한테 득이 되는 그런 결정만 이렇게 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스케줄 F라는 것을 부활을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스케줄 F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연방 인력을 부활을 시키는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연방 인력에 속하는 그런 직원들은 항소 절차 없이 쉽게 해고가 될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해고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론적인 그런 이제 근거가 있다고요. 이 명령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연방 공무원들은 대통령한테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통제를 해야 한다라는 단일 대통령 이론의 논리를 이렇게 또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제 법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자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연방 관료제를 지금 개편을 이렇게 또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또 꽂아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자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지금 이 연방 정부를 싹 다 뒤집어 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이 러시아의 비전과 대체로 일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발표를 한
내셔널 세큐리티 스트래티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 전략이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비전과 대체로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환영의 뜻을 이렇게 또 밝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 대선 때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그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도록 계속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푸틴 마음대로, 이 러시아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국가 안보 전략 그 문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를 미국의 위협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유럽에 대해 가지고 civilizational erasure 문명적 소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경한 용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오히려 지금 유럽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크렘린궁에서는 아주 그냥 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리 러시아의 비전과 대체로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긍정적인 단계다라고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러시아랑 같은 길을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푸틴의 개가 된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33페이지나 되는 그 문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미국이 20년 안에 아니면은 더 빨리 알아볼 수 없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유럽의 경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문명적 소멸이다 라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나라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미국에서는 비난을 이렇게 떠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의 전략적 안정성 재료파를 해야지만 이 유럽 경제가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한테 많은 그 땅들을 이렇게 또 주고 그래야지만 이 러시아가 좀 이제 안정이 되어야지만 유럽도 이제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유럽이 강해지는 건데, 야, 이 미국이 원래 유럽의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뭉쳐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정신에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내놓은 그 문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유럽 내에서의 구구 정당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측,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이 내놓은 그런 이제 문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렘린궁에서 사용을 하는 언어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그냥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의 거의 똘마니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외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안보 정책과 관련이 없는 표현의 자유나 자유사회 조직에 대한 언급이 전략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총리는 소셜미디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유럽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제 동맹이지, 이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 이제 미국한테 유럽은 너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이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러시아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러시아 똘마니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총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구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그 문서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구구 쪽보다 더 심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이렇게 또 내놓은 그 전략이 미국의 대외 관계를 파탄낼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원래 우리 미국의 동맹이었던 이제 유럽이랑 지금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비전이랑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여러 이제 관계들을 파탄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뭐 제이슨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원 의원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전략이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에 재앙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입지가 아주 그냥 폭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하원 의원은 수십 년의 가치 기반의 미국의 리더십을 지금 버리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미국은 전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유럽이랑 이제 동맹을 이렇게 또 맺고,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이제 동맹국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이 동맹국들이랑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사이가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미국이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한테 국방비를 증액을 하라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고요. 일본, 한국, 호주, 대만 이런 나라들한테 국방비를 더 많이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한테는 지금 이러한 비난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랑 비슷한 그런 비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미국이 예전에 그 미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의 러시아 똘마니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것을 아마도 조만간 중단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신의 아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손을 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랑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러시아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크라이나 편을, 그러니까 이 전쟁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어마무시한 지원을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비난을 하고, 유럽연합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이 제재를 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러시아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또 내놓은 그 국가 안보 전략도, 그 문서도 이 러시아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도 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뭐 거의 러시아 똘마니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는 게 아마도 중단이 될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이 트럼프 주니어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전쟁은 절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연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더 부패했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좀 이제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주니어는 증거 없이 모나코에서 목격을 이렇게 됐는데, 슈퍼카 중에 50%가 우크라이나 번호판을 이렇게 또 달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부유층들은 벌써 다 도피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를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주니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공식적인 직책은 없다라고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하지만 이 마가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그 운동의 핵심이 인물로 여겨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좀 이러한 또 이제 정신이 혼미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이게 지금 이 미국이 러시아에 이제 대항을 하면서 러시아를 누르는 게 아니라 러시아랑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한테서 이제 손을 떼고 이제 유럽한테 지금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뭔가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거의 러시아한테 뭐 페이버하게 들어가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백신 자문단이 얼마 전에 B형 간염 백신 그 권고를 이제 폐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논란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또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드렸지만 오늘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얼마 전에 이 백신 자문단을 다 갈아치웠거든요. 다 갈아치우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백신에 대해 가지고 회의론적인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임명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갓난 아이가 이렇게 또 태어난다고 하면은 B형 간염 그 백신을 이제 맞는 것에 대해 가지고 30년 만에 권고를 이렇게 또 한 것을 폐기를 이렇게 또 하기로 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질병 전문가들이 이번 결정은 B형 간염 환자를 급증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결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기존 백신 정책 전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전문가들이 강력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권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91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 갓난 아기들한테, 영아들한테 생후 즉시 3개의 예방접종을 이제 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B형 간염 백신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1991년도 이후에 이제 B형 간염 백신을 이렇게 또 접종을 한 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B형 간염 감염률이 90% 가까이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새로운 권고에서는 갓난아기는 굳이 이 B형 간염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B형 간염을 안 맞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감염률이 분명히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감염 경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B형 간염 감염자들이 무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쉽게 감염을 할 수가 있다, 이 갓난 아기들이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 백신은 맞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에 대해 가지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이 그냥 백신은 굳이 막 싫으면 안 맞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의 그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몇 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백신들에 대해 가지고 굳이 맞아야 하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역시 구구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많은 음모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원래 그 생각, 그런 뭐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바탕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야말로 지금 제3세계로 변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호만 있지 않습니까? 오럴 차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인 탐 호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갈베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네소타에 있는 소말리아계 이민자 단속을 100% 지지를 한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 미네소타에 있는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많은 문제를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소말리아로 보내가지고 너네 나라 일들이나 픽스를 해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갈비지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문제를 이렇게 또 일으키고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고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소말리아 사람들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비난을 할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한테까지도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뭐 중국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뭐 한국 사람한테, 아시아 사람들한테까지도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구구파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굉장히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네소타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이 샌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소말리아계 미국인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 내에는 8만 4천여 명이나 되는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이제 거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전체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네소타에 굉장히 많은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이다. 합법적인 거주자들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 한 60% 정도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는 이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싸잡아다가 좀 막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60% 정도는 미국인이라는 그런 소리,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인구 통계학 자료를 따른다고 하면은 소말리아계 주민들 중에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런 비율은 1%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 불체자들을 지금 단속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제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99%가 합법적인 그런 이민자들이라는 그런 소리. 60%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이다. 와, 1%만 불법 체류자래요. 이 미네소타에 있는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그러면서 이 미네소타에 있는 임시보호 자격을 가진 이민자들 소말리아계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말리아계 불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말리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단 705명밖에 되지가 않는다. 705명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이 705명을 가지고 모든 이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인 마냥, 그리고 임시보호 자격을 가진 마냥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은 1990년대 초에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온 난민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네소타에서 이제 정착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인종 차별적인 그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통계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말리아계 불법 체류자들은 뭐 거의 없다고 해요.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보호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소말리아계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세금들을 지금 뭐 갉아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5명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제 소말리아계 그 이민자들을 이제 프레임에 이렇게 또 가둬두고 그냥 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이 욕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비난을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야지만 이제 자신의 트럼피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프레임을 가둬두고 특히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프레임을 가둬두고 욕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한때는 중국 사람들한테 프레임 가둬두고 욕을 하고 이번에는 소말리아계 사람들한테 이 프레임을 가둬두고 욕을 하고 그냥 욕을 할 사람들을 이렇게 또 그냥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욕할 사람을 찾은 거다라는 그런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과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또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음모론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트럼피들은 믿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혼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민주당 의원을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는데 이 텍사스 민주당 이제 하원 의원은 왜 기소가 되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네요.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사면을 해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사면을 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면 받은 이 의원이 텍사스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강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가 분명히 사면을 해줬는데 공화당 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하려고 해?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심이 부족하다, lack of loyalty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비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난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원을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기소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사면을 해줬다고요. 이 사람이 왜 기소가 당했냐면은 아제르바이잔이랑 그리고 이제 멕시코 은행에서 수천 달러를 받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뇌물이다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당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의원은 사면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지금 신청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가 사면을 해줬는데 아니 왜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충성심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나한테 제대로 된 충성심을 보여라, 로열티를 보여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다음부터는 안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한테 충성심을 보이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돼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또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프리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베닌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흘겨 봤을 때 베를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독일에서 무슨 구테타가 있다고? 라고 이렇게 또 봤는데 보니까 베닌이야, 베닌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어느 한 국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베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구테타 시도가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구테타 시도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군인 집단이 이 국영 TV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구테타를 이렇게 또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이 군인들이 이 국영 TV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정부 해산을 하고 헌법을 정지를 시키고 육해공 국경을 폐쇄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정부가 진압을 다 했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구테타를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관련자들 14명을 이제 체포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6년도 이제 내년 이제 4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앞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은 2016년부터 이제 집권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원래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었는데 7년으로 연장을 하는 등 좀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에 후퇴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많은 그런 문제가 이렇게 또 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보는데 베를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흘겨봐가지고 뭐야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였다. 그리고 구테타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는 한때 AI 분야에 돼가지고 최고 이제 선두자 역할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식 시장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오픈 AI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 시장에서 짐이 돼버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벌든으로 이렇게 또 변했다. 라고 하면서 이 AI의 리스크,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알파벳,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은 이 AI의 구원자로 이렇게 또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챗GPT를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AI에서 이제 가장 선두자로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제미나이 3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글에서. 그러면서 이 제미나이 3에 그 벤치마킹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성능 비교를 이렇게 또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성능 비교를 이렇게 또 하니까 오픈 AI의 챗GPT를 넘어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픈 AI가 지금 설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 이 구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미나이 3를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구글에서 만든 그 GPU 칩이 아니라 TPU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제미나이 3를 훈련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이 역시 대단하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구글, 이 알파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수익성이 어마무시하다. 뭐 원래 이 테크에서는 이제 가장 최강자이지 않습니까? 뭐 검색, 광고,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으로 통해 가지고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 TPU, 자체적으로 GPU를 사는 것이 아니라 TPU 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AI 생태계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재정적인 우위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지금 이 구글, 이 알파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구글 검색 그 엔진도 이렇게 또 있고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AI 제미나이를 여기다가 다 싹 다 넣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빅데이터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픈 AI가 엄청난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AI 처음에 이 챗GPT가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선구자 역할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AI 시장에서 부담이 되어버린 이 챗GPT가 이 오픈 AI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지금 이 알파벳, 이 구글이 이 제미나이 3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오픈 AI 갑자기 엄청나게 위험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 AI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버진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타링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타링크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 서비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타링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적외도 이 인공위성들, 조그만 인공위성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아무 데서나 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든 스타링크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스타링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만 이렇게 또 일을 하는 것을 이제는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바꿔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링크를 더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타링크의 장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장점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연 시간, 이 레이텐시가 엄청나게 적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저궤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인공위성들을 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연 속도가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저궤도 위성을 본다고 하면, 이 스타링크를 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낮은 궤도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신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텐시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하드웨어 가격도 계속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들은 스타링크도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 X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저궤도 위성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쏘아 올리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드웨어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공위성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비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려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링크 이런 이제 저궤도 인터넷이 많은 사랑을 이렇게 또 점점 더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타링크 뿐만이 아니라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이제 레오라고 하는 그 서비스도 이 스타링크랑 비슷한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레오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지금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 스타링크의 강력한 경쟁자로 빠르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 리오가 요번 달부터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제프 베조스도 일론 머스크랑 비슷하게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블루 오리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제프 베조스도 조그만 그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을 막 많이 쏘아 올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아마존에서도 이 스타링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공위성 인터넷들이 많은 인기를 이렇게 또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많이 내려갔는데 더 가격이 다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컨슈머 리포트지에서 내년에 있을 2026년도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2026년도 형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베스트 카 브랜드 10위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월스트 카 브랜드 10위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트 카 브랜드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위는 수바루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수바루가 1위고 2위는 BMW, 3위는 포르쉐, 4위는 혼다, 그리고 5위가 이제 도요타, 6위가 렉서스, 7위가 링컨? 링컨 모르겠는데. 그리고 8위가 현대입니다. 현대. 8위가 현대이고, 그리고 9위가 아큐라, 그리고 10위가 테슬라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베스트 10 브랜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 카 브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월스트 카 브랜드 1위가 가장 밑에 있고 10위가 이제 지프, 그리고 9위가 랜드로버, 3위가 GMC, 7위가 다치, 6위가 알파로메오, 5위가 리비안이래요. 리비안 좀 낮은 위치에 있네. 4위가 크라이슬러, 3위가 쉐보롤렛, 2위가 멀세데스 벤츠래요. 그리고 1위가 volkswagen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이게 좀 이제 많은 장구장이 많은 그런 차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스트카 브랜드로 이렇게 또 뽑힌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컨슈머지 리포트에서는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또 보면서 이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또 매겼다고 하네요.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또 매기면서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로드 테스트 스코어 가지고 오고, 신뢰성, 릴라이빌리티도 가지고 오고, 세이프티, 이 안전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오너 세티스팩션, 오너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점수를 이렇게 또 매겼는데, 이러한 순위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월스트 카 브랜드에서는 한국 기업이 없다라는 게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대는
8위. 야,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전쟁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중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뭐 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공급망 다변화가 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 보니까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변화가 지금 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2배 정도 이렇게 또 빨라졌다. 저번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비교를 해가지고 2배 정도 더 빨라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많은 수입을 이제 줄였는데 중국 말고 다른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이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수입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또 이게 웃긴 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많이 못 보내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국은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태국 이런 곳에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태국 같은 곳에서 수입을 지금 늘리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중국이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지금 수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은 직접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 대신에 지금 다른 공급망을 이렇게 또 찾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지금 수많은 이 물건들을 다른 이 아시아 국가로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우회적으로 뭐 택가리를 이렇게 또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뭐 최종 조립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지금 중국 물건을 미국으로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국에 있는 수입 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재무적인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이제 관세가 적은 곳에서 수입을 하려고 지금 이 공급망을 다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관세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내고 있다 보니까 캐시 크런치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현금 부족 사태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재고를 이제 확보를 해야지만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고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세를 너무나 많이 내다 보니까 현금이 지금 계속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부족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파이낸싱을 또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싱을 이렇게 또 많이 해가지고 이 현금을 다시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빌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티핑 포인트에 있다고 합니다. 무역 전쟁 심화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티핑 포인트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수없이 이렇게 또 변해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